네, 팟캐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시작해봤는데요. 왜 팟캐스트가 주목을 받고 또 팟캐스트를 이용하면 무엇이 좋은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네, 그리고 팟캐스트가 가장 한꺼번에 이렇게 확 이슈가 됐던 이유가 있습니다. 네, 바로 낙곰수 들어보셨죠? 대선 전후에서 이 낙곰수, 나는 꼼수다라는 팟캐스트가 화제가 돼서 많은 분들이 그때부터 팟캐스트가 뭐지? 이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네, 팟캐스트를 통해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분들이 점점 계실 뿐 아니라 기자분들 중에도 팟캐스트를 통해서 스타 기자가 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강사님들 중에 그리고 선생님들 중에 또는 종교인들 중에 의사, 전문가들 중에도 이 팟캐스트를 통해서 유명해지는 경우가 요즘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 역시 팟캐스트로 많은 분들의 인기가 있었던 방송을 운영했던 기억도 있는데요. 지금도 팟캐스트의 새로운 채널을 또 개설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네, 여러분들도 한번 직접 기획해서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좀 어렵지 않을까? 네, 결코 어렵지가 않습니다. 팟캐스트는요, 이렇게 일반인들 또는 유명인들, 전문가들, 개인뿐 아니라 기업에서도 팟캐스트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홍보하고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요즘에 뭐 제품 설명이라든지 책을 출간하는 출판사 같은 경우는 책의 내용을 아주 짧게 5분, 10분 또는 30분 단위로 끊어서 어떤 홍보 채널의 효과도 누리기 위해서 팟캐스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삼성, 르노 자동차 같은 경우, 대기업의 경우 그런 어떤 자동차 회사나 큰 기업의 경우에도 제품의 어떤 브랜드, 마케팅의 차원에서 팟캐스트를 활용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어떠세요? 한번 이용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팟캐스트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저도 어려웠다면 개인적으로 쉽게 시작하지 못했을 텐데요. 여러분들께도 쉬우니까 제가 꼭 한번 해보세요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한번 그럼 어떻게 만드는지 볼까요? 네. 무료 호스팅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굉장히 쉽고 비용을 거의 들이지 않고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자주 쓰는 그 홈페이지에 사용 방법을 한번 참고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iblog.com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무료 호스팅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보통 팟캐스트에 등록을 하고 호스팅 또 비용이 추가로 들기도 하는데 이 아이블로그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일반인도 누구나 쉽게 돈 들이지 않고 네, 호스팅 서비스부터 팟캐스트 제작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절차는 간단합니다. 아이블로그를 검색창에서 검색해서 홈페이지 들어가시고요. 거기에 콘텐츠를 하나 이상 등록하시면 어떤 독특한 고유의 URL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 URL을 만들기 전에 일단 아이블로그에 채널을 개설해야 됩니다. 채널 개설하는 방법은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이블로그 홈페이지의 우측 상단에 가면요. 페이스북으로 로그인하기 기능이 있습니다. 네, 로그인 with 페이스북 이렇게 파란색 버튼 보이시죠? 그 버튼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페이스북으로 로그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아이블로그의 채널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죠? 페이스북 계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페이스북 설명 방식대로 꼭 로그인 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만드시고요. 그 페이스북 계정으로 아이블로그 홈페이지에 이렇게 로그인을 아주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고 나면요. 아래에 채널 제목이라든지 채널 웹 주소, 채널 이미지, 또 이메일 주소, 검색용 태그까지 등등등 하나하나 다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검색용 태그 같은 경우는 그 나중에 추후에 애플의 그 팟캐스트 채널에서 사람들이 검색할 때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태그도 꼭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태그. 나의 채널은 이런 분들이 쉽게 찾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그런 주요한 태그가 있으시잖아요. 그런 태그를 여러 개를 걸어 놓으시면 아주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테고리 설정도 중요한데요. 제가 앞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카테고리에서 너무나 많은 경쟁 프로그램이 있는 곳은 공략하지 마시고요. 조금 내가 공략했을 때 경쟁력이 있겠다. 내 채널을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좀 볼 수 있겠다라는 곳에 개설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네, 너무 많은 채널들이 있거나 너무 인기가 있는 방송들이 많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만든 방송에 인기를 끌기가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안전한 카테고리, 조금은 경쟁자가 적은 그런 카테고리를 좀 설정을 해보시고요. 그 안에서 또 세부 카테고리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적합한 세부 카테고리까지 설정하시고 거기에 각각의 정보를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채널 이미지 같은 경우는요.
채널 이미지를 설정하지 않으시면 페이스북에 여러분들의 프로필 사진이 그대로 채널 대표 이미지로 설정이 되니까 원하시는 채널 이미지, 간단하게 이미지와 텍스트로만 이루어진 것으로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텍스트가 빡빡하게 써 있는 이미지는 그 팟캐스트 채널 이미지 사이즈가 워낙 작아 보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게 무슨 이미지인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가 좀 시원하게 나와 있고 대표적인 짧은 제목이 아주 바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이미지로 간단하게 제작하셔서요. 여기에 원하는 사이즈도 다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서 이미지는 새로운 이미지로 업로드 하시는 게 좋습니다. 페이스북의 개인적인 어떤 셀카 이미지나 전혀 이 팟캐스트 채널하고 상관없는 이미지가 노출이 되는 것보다는 조금 적합한 이미지가 노출되는 게 좋겠죠. 어떤 이미지가 좋을까? 어떤 제목이 좋을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은요. 이미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인기 순위의 팟캐스트 그런 것들을 다 클릭해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인기 있는 방송의 이미지는 뭐가 달라도 좀 다르거든요. 요즘 유행하는 프로그램의 채널을 패러디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책 제목이나 아주 쉽고 빠르게 각인시킬 수 있는 그런 제목들을 연구하셔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입력하시고 나면요. Submit and Save라고 맨 마지막 하단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채널 개설이 1차적으로 완료되는 단계가 지나가고요.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의 컨텐츠를 업로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업로드 하기 전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업로드 할 수 있는 파일이 있어야겠죠. 오디오나 영상 두 가지가 다 가능한데요.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디오로 제작하는 것이 조금은 수월하실 수 있어요. 처음에는. 아니면 이미 만들어 놓은 동영상이 있다면 강의를 하시거나 어떤 행사를 하셨거나 그런 기존의 컨텐츠가 있는 분들은 굳이 새로 만들지 마시고 컨텐츠를 조금 편집해서 동영상 편집을 좀 한다든지 아니면 짧게 20분, 30분 정도로 끊어서 순차적으로 업로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팟캐스트 경우에는요. 1시간 이상씩 이렇게 길게 방송을 여러분들이 만드시게 되면 듣는 분들이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고 이동 중에 중간에 끊어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짧게 10분, 20분 저는 20분에서 한 30분 정도가 적합하다고 생각하거든요. 20분 내외에 너무 길지도 너무 짧지도 않은 시간으로 쪼개서 소 번호를 다시 매기면 되거든요. 갈로 1, 2, 3 이런 식으로 매겨서라도 나눠서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짧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채널을 업로드 하시는 버튼을 누르시면 그 업로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블로그 페이지에서 업로드하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업로드 버튼을 상단에 아이블로그 소개 옆에 FNQ 옆에 업로드라고 보이시죠? 마이 채널. 그 옆에 업로드를 누르시면 셀렉트 파일이라고 파일을 올리실 수 있도록 아주 쉽게 또 버튼이 보입니다. 그러면 그 올리는 파일을 선택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iblog.com의 사이트가 굉장히 좋은 점이 어떤 점이냐면요. 파일의 확장자에 상관없이 본인이 이 사이트에서 자체적으로 팟캐스트에 올리기 적합한 파일로 변환을 한다는 겁니다. 저도 그게 굉장히 편했었어요.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시는 파일 확장자가 조금 틀려서 그 팟캐스트에 등록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불편하지 않겠어요? 확장자를 또 바꿔야 되고,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자체적으로 음성 파일부터 영상 파일까지 알아서 적합한 포맷의 그런 파일 확장자로 변환을 해서 올린다고 합니다. 음성 업로드 가능한 파일은요. mp3부터 m4a, wma, wav 그리고 영상 업로드 파일은 mp4, mov, wmv, avi, mpg, mpeg까지 가능하니까 참고하셔서 올리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굉장히 놀랍게도 저작권에 위배되는 그런 컨텐츠는 팟캐스트에서 제재를 합니다. 어떻게 알고 이렇게 제재를 하는지 정말 모르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저작권이 있는 컨텐츠만 그리고 또는 내가 만들진 않았지만 나에게 저작권이 있거나 그렇게 확실하게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 컨텐츠 위주로 올리셔야 됩니다. 꼭 참고하시고요. 저작권을 침해하는 콘텐츠, 폭력물 콘텐츠, 음란물 콘텐츠는 업로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그런 다음에 업로드를 하고 나면 서버에서 한 몇십 분 동안 인코딩을 자동으로 거쳐서 고객님, 여러분들의 채널에 콘텐츠가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콘텐츠가 보이게 되는데요. 제목도 조금은 매력적으로
네, 만드는 게 좋겠죠. 너무 심플하게 만드시면 듣는 분들이 채널에 또 클릭할 확률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제목도 조금은 끌릴 수 있게. 제가 앞전에도 매력적인 콘텐츠 기획의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헤드카피, 제목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만큼 팟캐스트도 제목이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 콘텐츠를 여러분들이 자동으로 뭔가 하지 않아도 아까 전에 로그인 할 때부터 저희가 페이스북으로 로그인을 했죠. 네. 그래서 콘텐츠를 업로드하면 신기하게 나의 페이스북 담벼락에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따로 올리지 않으셔도요. 자동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네, 바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동으로 올리는 게 싫다. 그렇다면 자동으로 페이스북에 올리는 기능을 5% 누르시고 네,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지만 5% 누르시고 여러분들이 그 링크만 페이스북 담벼락에 넣으시고 추가적인 설명을 한 다음에 홍보를 하시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자동 기능은 조금 꺼놓고요. 제가 매번 이 방송 콘텐츠에 대한 짧은 소개와 함께 링크 주소를 같이 올리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는 것도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이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동으로 페이스북에 올라가는 기능도 있고 그 기능을 원하지 않으면 5% 해두고 조금 더 추가 설명을 한 다음에 링크와 함께 홍보를 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업로드를 하면 자동으로 페이스북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또는 원하지 않으면 오프 기능으로 여러분들이 추가 설명 후에 페이스북 담벼락에서 홍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하죠? 어렵지 않으시죠? 네, 이제 정식으로 팟캐스트에 등록이 되기 위해서는 애플 아이튠즈 팟캐스트에 올려야 됩니다.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이블로그에서 여러분들의 콘텐츠가 업로드가 되면 자동으로 이메일이 옵니다. 네, 이메일 안에 그 하단에 여러분들의 아이블로그 안에 피드 URL이 있습니다. 네, www.iblog.com/팟캐스트 xml/ 뒤에 여러분들의 그 팟캐스트 채널 주소까지 한 어떤 피드 주소가 뜹니다. 그 주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이튠즈 그 애플 아이튠즈에 등록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주소를 일단 여러분들이 확보하셔야 됩니다. 네, 피드 URL은요. 1개 이상의 파일을 업로드해야만 생성이 가능하니까 당연히 콘텐츠를 업로드한 다음에 생길 수 있는 주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 URL을 확보를 하세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의 팟캐스트 그 피드를 눌러서 피드 URL을 또 확인하실 수도 있으니까 두 가지 방법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메일로 참고할 수 있는 피드 주소가 오거나 또는 아이블로그 자체 채널에서 아이튠즈 피드라는 이 버튼을 누르시면 주소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아이튠즈 프로그램을 그 다음 다운받아야 됩니다. 아이튠즈 프로그램은요, www.apple.com/iTunes/다운로드 네, 이렇게 하시면 그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실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이튠즈 스토어에서 우측 상단에 보시면요. 팟캐스트 보이시죠? 거기에 팟캐스트 등록하기가 있습니다. 네, 만들기 밑에 등록하기가 있는데요.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시고 아까 전에 확보했던 피드 URL을 박스에 넣고 계속해서 버튼을 눌러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한 번 정도, 한 번만 등록을 해 놓으면요. 자동으로 우리가 아이블로그에 컨텐츠를 올리면 네, 애플 아이튠즈의 팟캐스트에도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네, 한 번만 초반에 고생하시면 되니까요. 네, 너무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버튼을 누르셔서 마지막으로 피드 URL까지 제출하시고요. 팟캐스트 검토라는 화면이 나오게 되면 이제 제출 버튼을 눌러서 등록을 네,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확인이 되는 게 아니라 애플에서 아이튠즈에서도 심사를 하는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그래서 한 3일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팟캐스트를 네, 아이튠즈 스토어에 제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마지막 최종 검토 확인 화면이 뜹니다. 네, 이렇게 해서 완료까지 여러분들이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정확하게 3일이다, 뭐 이틀이다 이렇게 꼭 정확하게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약간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 네, 참고하시고요. 제가 개설해 놓은 네, iblog.com 페이지를 보면서 계정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iblog.com에 들어가시면 상단에 로그인을 페이스북으로 해봤습니다. 그럼 저는 웰컴 슈즈컴이라는 계정으로 로그인이 되었다는 표시가 나오고요. 마이 채널로 한번 가볼게요. 네, 마이 채널로 가시면 제가 그동안 올렸던 그
여우들의 딥톡이라는 네, 팟캐스트 화면이 뜹니다. 제가 그동안 올렸던 에피소드가 18개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서 여자들의 커리어와 라이프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책에 대한 소개를 주로 했습니다. 네, 제 지인들 중에 또 창업을 하신 여성분이나 멋진 커리어 우먼들을 초대해서 토크를 하는 인터뷰 시간도 가졌었고요. 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굉장히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은 책에 대한 이야기도 네, 초대 손님과 함께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측에 보시면요. 팟캐스트 플러스 팟캐스트 너티스 인포부터 나의 계정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관리창이 뜹니다. 여기 한번 볼게요. 퍼스널 인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 정보를 올리고 수정할 수 있는 계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메일부터 패스워드, 네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Connect with Facebook이라고 해서 페이스북과 연동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온, 오프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오프를 해놨지만 여러분들은 온으로 해서 쉽게 담벼락에 올라가는 기능을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이런 기능이 있고요. 또 채널 인포로 들어가시면요. 이 기능이 좀 상당히 중요하죠. 이미지를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채널의 성향에 맞는 이미지로 올리실 수도 있고 수정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미지를 업로드하는 걸 수정할 수 있는 코너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업데이트 채널 이미지 보이시죠? 그리고 그 밑에 태그 기능도 있고요. 다시 한번 계정을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statistics, 분석이죠. 내 채널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듣고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다운로드를 받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제가 과거에 진행했던 이 여우들의 딥톡 분석 자료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들으셨을 때도 있고 조금 적은 분들이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들쑥날쑥하지만 이게 언제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이렇게 그래프로 보여주니까 상당히 수월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들으신 방송은 한 편에 1000명 이상이 다운로드를 받은 채널도 있고요. 그 에피소드가 있고요. 또 어떤 에피소드는 좀 적게 받은 에피소드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 조금 효과적으로 콘텐츠를 알릴 수 있는 채널로 팟캐스트 괜찮겠다라는 판단을 해봤었습니다. 이런 분석할 수 있는 채널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블로그닷컴을 잘 활용하시면 팟캐스트를 제작하고 올리고 또 분석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수월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동영상을 편집하는 것은 다음에 팟 인코더라든지 간단한 동영상 편집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있죠. 그런데 오디오 위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팟캐스트를 운영하고 싶다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드로이드 폰으로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안드로이드 폰의 그 음성 녹음 기능으로 간단하게 녹음을 할 수도 있어요. 조용한 카페에 가서 또는 조금 신경을 쓴다면 컴퓨터에 내장 마이크로 저는 이제 맥북을 갖고 있으니까 내장 마이크로 하기도 하고 아니면 외장 마이크 아주 작은 걸 사서 그걸 끼우면 조금 더 조용하게 음성을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전용 팟캐스트 관련된 오디오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는 그 스튜디오가 렌탈이 돼요. 아주 저렴하게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큰 돈 들이지 않고도 오디오랑 그 동영상을 촬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디오 편집 프로그램을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디오에 좀 더 세련되게 편집을 하고 싶다. 내가 영상이나 오디오를 촬영하고 녹음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편집을 좀 전문가처럼 하고 싶다는 분들을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주 쓰는 프로그램인데요. 바로 리퍼라는 프로그램입니다. REAPER이라는 이 리퍼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저에게는 아주 유용하게 쓰여지고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이 프로그램을 한번 보시면요. 네이버에서 무료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수월하겠죠. 이렇게 해서 무료로 받으시고 여러분들께서 음성을 두세 개까지도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팟캐스트 전용 스튜디오에 가시면요. 음성을 채널에 나오시는 분이 3명이다, 4명이다. 그러면 각각 음성의 녹음을 따로 파일 추출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음성을 추가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로만 녹음하셔서 하나의 파일만 올릴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쉽게
오디오를 편집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도 효과음을 넣으실 때 여러분들 또 저작권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네, 저작권에 뭐 문제가 되지 않는 무료 음악 다운로드 이런 사이트도 검색하시면 충분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음악도 저작권에 어떤 문제가 되지 않는 효과 음악을 삽입하셔서 잘 세련된 팟캐스트를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팟캐스트를 제작하고 또 팟캐스트를 올리고 여러분들이 쉽게 세련되게 편집하는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만드는 것이 또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팟캐스트를 만들고 컨텐츠를 만드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만드시고 나면 홍보해야 되죠. 네, 알려야 되잖아요. 아까 전에 페이스북으로는 또 올리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이 팟캐스트를 블로그에 여러분들 블로그에도 화면으로 이렇게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팟캐스트를 블로그 삽입하는 방법도 검색해 보셔서 내 블로그, 내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나 카페에 지금 채널을 갖고 있는 팟캐스트에 대한 것도 홍보할 수가 있고 또 페이스북은 당연히 아까 전에 말씀드렸고요. 또 지인들에게 이메일로 또 카톡으로 네, 스마트폰으로 워낙 많이 들으시니까 카카오톡과 같은 SNS로 여러분들이 제작하신 팟캐스트를 꼭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네, 만드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홍보까지 가신다면 가장 좋은 팟캐스트 활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팟캐스트의 전반적인 것을 알아봤는데요. 정리를 하자면 팟캐스트는 팟캐스트만으로 어떤 효과가 크게 나는 것은 아닙니다. 팟캐스트를 만들기 전에 기획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 기획서에는 어떤 것이 들어가야 될까요? 나의 비즈니스나 커리어에 도움되는 그런 채널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기획이 들어가야겠죠. 네, 만약에 취업자, 구직자라면 그것에 관계된 입사하고 싶은 회사와 관계된 업종의 주제를 선정하시고요. 거기에서 조금 제목을 재밌게 아주 매력적으로 영화나 책 제목이나 방송 프로그램 제목들을 조금 패러디해서라도 매력적으로 만들어서 일주일에 2회를 업로드를 하겠다 또는 한 달에 2회를 업로드를 하겠다 이런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주제, 제목, 업로드하는 어떤 기준, 업로드할 때 어떤 시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20분 내외가 적합하거든요. 1회 업로드할 때. 그래서 한 번 녹음을 할 때 한 60분 정도를 녹음을 해서 20분 단위로 끊어서 3회 정도 분량을 만드시는 것도 괜찮아요. 매번 만드시지 마시고요. 한 번에 녹음해서 여러 차례 편집을 통해 아주 수월하게 올리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업로드 기준, 시간 그런 것들을 기획서에 다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언제는 어떤 내용으로 정기적으로 그 코너에 대한 어떤 여러분들만의 팟캐스트의 독특한 코너, 차별화되는 코너가 있어야지 이 듣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채널을 구독하겠죠. 팟캐스트는 들어보고 재밌으면 구독하기 버튼을 누르도록 유도할 수도 있고 또 스스로 구독하기 버튼을 청취자들이 누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채널을 계속해서 의도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청취자들에게 매력도를 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채널은 관심 밖으로 밀려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중요하고 어떤 컨텐츠를 언제 어떻게 올릴지 그런 기획을 계속해서 기획서 안에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제작에 들어가고 제작한 것들을 아이블로그닷컴에 올리고 그 페이스북 뉴스피드에 올라가고 또 이메일이나 카카오톡과 같은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서 홍보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거기에 마지막 또 하나가 있습니다. 홍보 방법 중에 유튜브에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유튜브는요, 동영상만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디오를 올리면서 어떤 정지된 화면이라 하더라도 이미지를 삽입해서 오디오를 유튜브에 올릴 수 있습니다. 그 방법도 여러분들이 좀 검색해 보시면요. 자세한 방법이 나오니까 꼭 참고해서 유튜브와 팟캐스트를 같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팟캐스트라는 채널은 자체적으로 하나만으로 완벽하게 뭔가 효과가 있는 채널은 아닙니다. 대신에 팟캐스트를 활용해서 사전에 뭔가 컨텐츠를 기획하고 그 컨텐츠를 오디오나 영상으로 팟캐스트로 제작하고 저는 또 추천하는 것이 이 똑같은 컨텐츠를 블로그나 어떤 칼럼으로 정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영하시는 블로그나 카페에 팟캐스트에 올라가는 내용을 조금 정리해서 텍스트와 이미지로 정리를 해서 또 한 번 실리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팟캐스트와 유튜브와 같은 어떤 영상이나 오디오 채널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블로그와 카페, 기존에 운영하시던 블로그와 SNS들이 또 있겠죠. 거기에 또 하나 이메일이나 지인들에게 보내는 카카오톡이나 이런 어떤 약간은 조금 올드하지만 아날로그적인 방식이지만 지인들에게 또한 홍보하는 방법까지 더해진다면 이 삼박자가 잘 떨어진다면 여러분들의 팟캐스트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채널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세 꼭지점에 해당되는 주요 채널들을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의 컨텐츠가 절대로 묻히지 않게 아주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기대할 수 있도록 채널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팟캐스트는 여러분들이 잘만 활용하시면 무료로 또는 아주 저렴하게 영향력을 확장할 수 있는 채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콘텐츠, 유용한 콘텐츠, 컴퓨터 하드 안에 그냥 썩히게 놔두지 마시고요. 지금 한번 찾아보세요. 남들하고 공유하고 싶은 영상 또는 오디오 파일이 있다면 조금만 편집해서 팟캐스트로 많은 효과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팟캐스트를 활용해서 사전에 홍보하고 또 사후에 어떻게 주변 분들에게 또 많은 분들에게 알리는지에 대한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떠세요? 팟캐스트에 대해서 너무 막연했고 또 너무 어려웠고 너무 전문가분들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셨던 분들에게는 조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도록 했던 강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앞으로 이제 영어 관련된 방송도 기획하는 게 있고요. 또 기존의 여우들의 딥톡도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지속적으로 방송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동영상뿐 아니라 오디오를 통해서라도 브랜드를 키울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었거든요. 꼭 한번 여러분들도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팟캐스트와 유튜브 어떤 소셜 기반의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그리고 트위터나 카카오톡, 여러분들의 지인들에 대한 홍보를 통한 삼박자가 잘 맞아떨어진다면 굉장히 효과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컨텐츠가 통일감이 있어야 됩니다. 팟캐스트에 올라가는 콘텐츠가 따로, 블로그나 카페 콘텐츠가 따로, 이게 엇박자가 나면 안 되겠죠. 제가 초반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커리어나 비즈니스의 방향에 맞는 블로그의 설정, 또 페이스북의 이미지, 팟캐스트에 대한 컨텐츠의 방향을 어울리게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네, 취업을 원하는 회사와 연관된 산업에 맞는, 만약에 뭐 요리 쪽으로, 음식 쪽으로, 외식업 쪽으로 취업하고 싶은 구직자라면 관련된 블로그를 운영하고 그와 관련된 어떤 음식점을 탐방하는 그런 재미난 컨텐츠의 팟캐스트를 운영하고 또 그와 관련된 리뷰를 올리거나 컨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또 커뮤니티나 페이스북에 페이지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뭔가 다 따로따로 노는 듯한 그런 채널을 운영하면요. 결국에 효과를 별로 시너지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울리는 방향에 맞는 각 채널의 컨텐츠를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원소스 멀티유즈라는 말이 있죠. 네, 하나의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컨텐츠를 활용한다는 뜻인데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핵심 컨텐츠 설정을 잘 하셔서 다양한 채널을 통한 효과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 또는 나 브랜드의 특별한 스토리가 담긴 여러분들의 자신 있는 채널을 활용하시는 것. 콘텐츠를 기획하고 통합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알리는 것이 이번 강의의 가장 핵심 주제였습니다. 네, 여기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사전에 홍보하는 것과 사후에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 이런 얘기를 계속했어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먼저 실천한 분야가 있습니다. 사전 홍보를 엄청나게 잘하는 분야 어디가 있을까요? 네, 바로 영화입니다. 헐리우드 영화의 마케팅 방식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헐리우드 영화식 홍보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전에 사람들의 기대 심리를 엄청나게 조성하는 거죠. 네, 누구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신작 영화를 개봉하는 것하고요. 또 관객의 흥미를 유발하는 스토리를 지속적으로 던져서 영화가 개봉되기 전부터 많은 분들이 보고 싶어하는 영화로 만드는 거. 어떤 영화가 대박이 날까요? 네, 바로 후자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컨텐츠도 여러분들이 알리고 싶은 브랜드의 이미지도요. 뭔가 사전 홍보에 많은 공을 들여야 됩니다. 네, 그래서 티저 영상이나 티저 광고들도 그런 차원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할리우드식 홍보 방법
어렵다. 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샘플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스티브 잡스의 영화가 몇 달 전에 이제 개봉이 됐었죠. 그때 어떤 주제가 이슈였냐면요. 스티브 잡스와 거기에 나온 그 주인공 남자 애슈튼 커처가 너무나 비슷하게 생겼다. 네, 싱크로율이 90%가 넘는다. 어떤 이런 이슈로 기자들과 또 많은 그 영화를 좋아하는 분들 사이에 입소문이 났었는데요. 그런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이야기거리를 영화의 개봉 전부터 내보내는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헐리우드 영화들이 특히나 홍보에 성공했다고 해서 마케팅 방식 중에 하나에도 이름이 붙을 정도인데요. 설국 열차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영화인데도 많은 해외 거물급 스타들이 배우들이 출연을 해서 또 화제가 됐었고요. 개봉 전부터 엄청나게 많은 예약 판매가 이루어졌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알리고 싶은 콘텐츠나 브랜드도 사전 홍보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한번 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네, 우선 티저 메시지를 던져야 됩니다. 이 컨텐츠에 대해서 관심 있을 수 있는 주제. 저 같은 경우는요, 팟캐스트의 그 여우들의 딥톡을 시작하기 전에 제목을 공모를 했어요. 네, 우리가 이런 어떤 여성들의 커리어와 라이프에 대한 팟캐스트 채널을 만들고자 하는데 어떤 이름이 적합할까요? 이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저의 페이스북 친구들에게 질문을 했었죠. 그때 많은 분들이 응모를 해주셨고 네, 당첨되신 분들에는 저희가 식사 대접을 한다는 어떤 공약을 걸었었거든요. 그렇게 좀 재밌게 뭔가 시작하기 전에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주제를 던져서 약간의 홍보와 함께 관심을 끄는 거죠. 그런 티저 메시지를 넘기고 던지고 사전 마케팅을 조금씩 하는 겁니다. 네, 또 화려하게 등장하기 위해서 뭔가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해야 되는 거죠. 영화 같은 경우도 뭐 다양한 어떤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주제를 영화 시작 전에 많은 정보를 제공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금씩 다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홍보했는데요. 잘 안 되더라고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이 홍보하시는 거예요. 네, 컨텐츠의 홍보 방식이 너무나 유사하기 때문에 보는 사람이 지루할 수 있죠. 그 컨텐츠에서 나올 수 있는 다양한 뭔가 매력적인 컨텐츠, 네, 영어 방송을 런칭할 계획이라면 그 안에서 유용한 정말 중요하지만 유용한 재미난 방법들을 재미난 표현 방법들을 조금씩 듣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 컨텐츠에 대한 홍보를 하는 거죠. 뭔가 계속해서 다른 컨텐츠로 사전 홍보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유도, 구매 유도 또는 어떤 정보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링크를 계속해서 정보에 노출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그 핵심 링크로 계속해서 클릭하는 율이 높아집니다. 그죠? 재미있는 컨텐츠로 홍보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팟캐스트를 런칭했을 때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모을 수 있고요. 또 듣고 나서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텍스트화해서 말씀드린 대로 블로그랑 카페 같은 그런 어떤 커뮤니티에도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원소스 멀티 유즈에 대한 활용도를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헐리우드 영화식 홍보가 바로 이런 식으로 사전에 티저 영상이나 티저 홍보를 열심히 또 해서 영화에 대한 홍보를 또 영화에 대한 기대 심리를 많이 올려놓는 거죠. 여러분들의 컨텐츠, 여러분들의 브랜드도 사람들의 기대 심리를 얼마나 올리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대 심리를 많이 올려놓고 그 기대에 저버리지 않는, 또 기대에 못 미치는 컨텐츠가 되면 안 되겠죠? 기대에 저버리지 않는 컨텐츠로 보답하신다면 여러분들 브랜드 구축 SNS로 쉽게 또 유용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